특강 고전산문 세 번째 작품 김진옥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진옥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자, 김진옥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소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김진옥이라는 인물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인물이어서 우리가 이런 설정을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천상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소설 안에서 천상계와 그 다음에 지상계 그리고 또 수중계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천상계와 수중계는 이어져 있는 세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공간과 비현실적인 공간, 그러니까 천상계나 또는 수중계 같은 이렇게 이원화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비현실적 인물들의 어떤 비현실적 존재들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컨셉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설은 명나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에서 내려온 진옥은, 그러니까 적강 모티프는 대체로 천상의 인물이 어떤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다, 이게 적강이고요. 죄를 지었다, 이것을 우리가 득죄라고 합니다. 남선우의 침입으로 오랑캐져 가족과 헤어지고 어떤 시련을 겪게 되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아 조력자입니다. 장원급제하게 된다.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배필인 유소조와 혼인하고 천정, 하늘이 정해준 동반자 배우자와 결혼하고 남선우가 재침입을 하자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화산도사는 아버지를 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홍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납니다. 이 용왕은요, 남해 용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부분 줄거리에서 뿌려진 떡밥이 있는데요. 가족과 헤어졌는데 아버지와 만났으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했는데 이 공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이후 줄거리에서 나온다고 짐작하셔야 되겠죠.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여기서 원수는 진옥이고요. 천재가 명랑하고 1월이 조요하니, 자, 밝게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밝게 빛나니 또한 별건곤이라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다. 궁궐이 장려하고 황금 대자로 썼으되 수정궁이라고 하였더라. 자, 이 공간이 바로 수정궁입니다. 남의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앉은 다음에 말하기를, 과인이 일찍 대원수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인데, 대명이라고 하는 건 큰 이름, 그래서 지금 원수를 높여서 대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과인이라고 하는 건 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현이 노수한 고로, 이것은 인간계와 수중계가 다르기 때문에 봉영치 못하고, 즉 맞이하지 못하고 앉아 맞으니, 자, 여기서 봉영하다는 건 그냥 맞이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인간계와 수중계가 달라 내가 수중계의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를 앉아서 맞이하니 심히 불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나는 인간세계 미천한 사람이라 대왕이 이렇듯 관대하시니 불승송황하여이다.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불감함을 칭사하고, 아마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과 술과 과일을 내와서
신녀로 하여금 청하주 술이겠습니다. 옥배 잔이에요. 그래서 청하주는 신선이 마시는 술이고요. 옥배는 옥으로 만든 잔에 가득 부어 권하니 원수가 사양치 않았고 취하도록 먹은 후에 서로 대화하니 한 신하가 나와 말하기를 동곡대병이 벌써 지경을 범하였으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거늘 용왕이 원수더러 말하기를. 자, 여기서 동곡은요, 동곡 용왕의 병사들이 벌써 남해 용왕이 이 영토를 침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중계에서는요, 남해와 동곡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인이 원수께 청할 말씀이 있어오니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르소서. 원수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하나이다. 왕이 동곡 왕이 강포를 믿고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침해해 과인이 그 강악을 당하지 못함에 장차 위태하기로 당돌이 원수를 청하였으니 그 강벽을 막아주시면 은혜의 난망일까 하나이다.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포라는 건 우악스럽고 사납다 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복은 진세의 한사라. 자, 진세라는 건 속세, 인간 세상을 뜻하고요. 한사라, 그냥 뭐 할 일 없는 선비입니다. 자, 복이라는 건 저는 이란 뜻이고요. 비록 조그만한 재주와 용기가 있지만 수중계의 조화무궁한 용왕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거절하는 말을 합니다. 용왕이 원컨대 원수는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르소서 라고 재차 부탁을 하니 원수가 일이 이러하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죠. 대왕은 물우하소서. 자, 물우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가 걱정하다는 뜻이고요. 물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 대히 크게 기뻐하며 정병 80만을 조발하여 주고. 자, 병사 80만을 뽑았습니다. 뽑아주고 대히 크게 기뻐하다 이런 단어는 뜻풀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천리비룡마 말이고요. 백리희소 검입니다. 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주면서 수부대도독을 하이니. 자, 수부대도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관직을 내리니 원수가 부친과 용왕께 하직하고 나오니 기치 창검과 기치는 깃발이고요. 깃발과 창과 검과 군사의 정숙함이 인간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각설, 자, 각설이라고 하면 한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장면이 바뀐다, 장면이 전환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일야. 하룻밤에 대풍, 큰 바람에 원수의 탄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진옥이 수중계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 그 장면으로 되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장면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로 간다던 장졸들 입장에서는 하룻밤 큰 바람에 원수 탄배가 갑자기 표풍하여 간 곳이 없어요. 바람에 휩쓸려 간 곳이 없습니다. 자, 수중계로 간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장졸들은 모르죠. 군중이 황황하여 너무 당황해서 제장 군졸들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두루 찾으되 종적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장졸 등이 주야 배도하여, 즉 밤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빠르게 황성에 득달하여, 즉 황제가 계신 이 수도에 도착해서 천자께 이 사연을 주달하니, 이 사연이라는 것은 김진옥과 김진옥의 아버지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상이 들으시고 대경 크게 놀라 탄식하며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뻐하나 원수의 표풍함, 바람에 휩쓸려가는 걸 슬퍼하고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승상이 이 말을 듣고, 자, 유승상이 누굴까요? 앞부분 줄거리에 유소저와 김진옥이 혼인을 했잖아요. 바로 그 유소저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대경 크게 놀라 실색 얼굴빛을 잃으며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며 부인과 유소저와 밤낮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축수합니다. 축수는 마음으로 빌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선시에 이때에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앞서 우양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함에 형성군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즉 김진옥이 혼인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형성군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우양공주는 김진옥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김진옥이 공주의 남편, 여기서 부마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사위거든요. 공주와 결혼을 하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김진옥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즉 자기와 결혼하는 것을 피했던 것을 시기해서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극히 틈을 엿보더니, 원수가 바람을 타고 사생을 모름을 듣고, 즉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에 전승상과 부마 전 여선과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더불어, 즉 이 사람들은요 공주와 한편,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진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아계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밀히 개교를 베풀어 천자께 주하되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함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김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해요.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선으로 더불어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도망하여 월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모코자 하오니 이는 반역지신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김시광, 이거는요 바로 진옥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진옥의 아버지가 남선우의 침입으로 김진옥과 헤어졌다라는 내용은 앞부분 줄거리에서 읽었잖아요. 그것을 김시광이 남선우와 함께 내응했다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와 함께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 도망해서 월국으로 들어가 대국을 도모코자 하오니, 대국은 여기서 명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자, 지금 명나라 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지신이라 역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김진옥, 그의 아들 진옥이 월국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척 하다가 이제 도망했으니 그 뜻을 불가치기니 이 또한 역신이다. 그 처자를 어찌 그저 두겠습니까? 자, 김진옥의 아내 유소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복원성상은, 자, 복원은 엎드려 바라건대 숙찰지 하소서. 자, 자세히 살펴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처자를 그냥 둘 수 없으니 벌을 내려주소서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 부분은요 바로 공주의 그 간악한 뜻으로 인해서 천자에게 김진옥을 모함하는 말이 됩니다. 상이 들으시고 전자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여기사 이 모함하는 말에 넘어가서 유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유승상은 유소저의 아버지이자 김진옥의 장인이 되겠죠. 진옥의 처 유소저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자, 유소저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끊고 중약 이후 이어서 가겠습니다.